네,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령입니다. 왜 머리가 좋아지는지, 도파민은 또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한글 속청 30일, 영어 귀가 뚫린다.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영어가 뚫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특강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영어 귀를 뚫어주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귀뚫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요. 서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북경하고 홍콩에서 외교관으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충 영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영어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대충 해도 이게 되는지, 왜 대충인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누가 잘 아는 분이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고수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대충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대충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크라센 박사의 그 습득 이론이어서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라센 박사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습득 이론이라는 걸 내놨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가 연습이 아니다. 토킹 이즈나 프랙티싱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고 사람에 관계없이 유일한 학습법은 아는 인풋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도 크라센 어학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How do we acquire languag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We've tried. 잠깐만요. 암호가 필요 없는데 암호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죠.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 얘기였습니다. 토킹이나 프랙티스라는 얘기.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How do 네. 그러니까 언어를 하면은 영어가 됐던 뭐 스페인어가 됐던 배우려면은 뭐 운전하면서도 연습하고 화장실 가서도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인풋이라고 we 얘기했어요. acquire languag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유일한 방법이 그 and 방법이라는 거예요.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예. 이게 중요한 얘기죠. comprehensible input인데 understand message,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이 공부가 아니고 아는 메시지를 들었다가 모르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We comprehensible call input이라고. this 말하기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말하기 아웃풋이고요. 듣기하고 눈으로 읽는 것이 인풋입니다. 이 크라산 박사는 눈으로 읽는 인풋을 얘기했는데요. 대충 용어에서는 귀로 듣는 거, 이 인풋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습득 이론 한번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습득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지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는 액퀴지션이에요. 습득이에요, 습득. 그 다음에 하나는 러닝입니다. 이 러닝이 한국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좀 전에 한 그 어머니께서 초등학생인데 단어를 외우느라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주일에 100단을 외워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러닝이에요. 의식적인 학습. conscious process, 의식적인 학습이라는 얘기고요. formal instruction, 그다음에 grammar, 문법.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파란색,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습득 이론의 학습법입니다. 학습이 아니고 러닝, 학습이 아니고 acquisition, 습득이라는 거. 습득은 뭐 물건 줄 때 우리가 습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이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습득은 subconscious process, 무의식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영어를 공부가 아니고 습득을 할 수 있다?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기는 좀 전에 말하기가 연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Talking is not practicing이라고 그랬는데 말하기는 의식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대해서 듣기는 무의식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아웃풋이에요. 듣기는 인풋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기 아웃풋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듣는 게 돼야 되더라. 듣는 게 많이 쌓이면 말은 저절로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듣기가 힘들죠. 특히 한국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크라센 박사의 습득이론, 말하기는 공부가 아니다. 사람에 관계없이 유일한 방법은 아는 인풋이다. 모르는 거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기를 해서 인풋을 해야 되는데 언어는 3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어려운 외국어일 경우에 3000시간에서 4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인풋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말하기로는 3000시간 인풋하는 게 불가능해요. 영어 말하기를 하루에 1시간 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하루 1시간씩 해봐야 1년이면 300시간밖에 못 해요. 3000시간 하려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전에 5학년이 일주일에 단어 100단어씩 외우느라고 힘들다, 애먹고 있다 그러는데요. 뭐 영어 공부하면 당연히 외우는 거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고, 문법 외우고. 근데 제가 빅데이터 관련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제목입니다.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를 미드라고 그래요. 예, 미드가 있는데 이 미드 중에 유명한 게 프렌즈입니다. 방탄의 RM이라는 그 리더가 영어를 잘해서 통역도 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영어 공부를 프렌즈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프렌즈를 빅데이터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단어는 15,000단어쯤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9%가 14,562개고 오른쪽에 표 보면은 350개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15,000단어인데 81%가 350단어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350단어만 해도 80%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800단어예요. 한국에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한 1,500단어 됩니다. 2배 정도 돼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뭐 3,000, 4,000, 5,000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뭐 토익, 토플 시험 본다고 뭐 22,000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작 미국 사람들이 15,000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는 350단어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충 영어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350단어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은 350단어를 배우는데 그 단어만 알아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드라마의 80%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크라센 박사가 얘기했죠? 아는 인풋, 아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50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50%가 80%가 350단어라고 그랬는데 그 80% 중에서도 그 50% 전체의 50%는 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전체는 15,000단어가 되는데 정작 반이 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그 50단어가 어떤 단어냐? 지금 화면에 검은색 바탕에 흰 단어, 희귀에서 50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가 미국 드라마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어를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다 아는 단어인데도 못 알아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50단어가 다 아는데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크라센 박사가 말한 아는 인풋, 이해하는 메시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지만 안 들린다는 거죠. 단어를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이 50단어가 들리면 언어가 습득이 되는 거고, 이 50단어가 안 들리면 아까 말한 암기가 되고 의식적인 과정이 되고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50단어가 들리면 왜? 50%가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리면 한이 벌써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라센 박사 했던 단 두 가지 얘기. 말하기는 공부가 아니다.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왜? 아웃풋이기 때문에 듣는 인풋을 해야 된다. 근데 인풋 중에서 단어가 그렇게 많지만 미드 프렌즈가 15,000단어가 되지만 50%는 50단어밖에 안 되더라. 80%가 초등학교 단어의 반밖에 안 되는 350단어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영어를 억지로 공부하고 잊어먹는 것이냐, 공부도 안 하고 습득하는 것이냐를 다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50단어가 안 들리면 영어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회화는 안 되는 거죠.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지만 서울대 중문과 4학년이 돼도 애들이 중국어 시험은 잘 보는데 중국어 회화는 못해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애들도 4학년 때 서울대 영문과 4학년일 때 영어 회화가 잘 안 됩니다. 시험 보는 건 잘 되는데. 예, 귀가 뚫리지 않아서 습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보고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12,000단어인데 79%가 350단어예요. 50%가 여기 나온 이 50단어입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is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You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It'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s,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rittatas. Sex is something special that's supposed to happen between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Or 2 people who love sex. Oh my God, you're such a... A what? What am I, Charlotte? When are you going to learn that you can't just sleep with everything that comes along? 제가 이 작업을 했는데 단어 작업을 했는데 정말 80%가 350단어고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 근데 이 드라마의 반이 안 들린다는 거. 50단어밖에 안 되는. 단어는 다 아는 단어인데 안 들린다는 거죠. 네. 여기 있는 50단어예요. 이 화면에 있는 거. 좌측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면은 영어가 재미가 없고 억지로 공부해야 되고 잊어먹는 거예요. 서울대 중문과에도 중국어 회화가 안 되고 서울대 영문과 4학년도 영어 회화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은 입시 위주의, 시험 위주의 영어예요. 지금은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겠죠. 근데 그래, 아직도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 듣기를 잘 못하고.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이 50단어, 이 미국 드라마가 12,000단어나 되지만 이 반을 차지하는 이 50단어를 듣느냐 안 들리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이게 되면 습득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외우고 잊어먹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들리지 않고서는 3,000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어 듣기 50단어 듣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놀랍게도 한글 속청이 영어를 듣게 해준다는 놀라운 책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학습법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2004년에 이 책이 출간이 돼가지고요. 140만 부가 팔렸고요. 연 매출이 1,300억 원이 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센세이션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근데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밑에 부분 있죠? 처음 들었을 때 이게 한국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어느새 4배속도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중해도 안 들리던 영어 듣기 테이프가 속청을 하고 난 뒤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또렷하게 들렸다. 이선희 대학생 22살. 예, 놀랍죠? 제가 그래서 대충 영어 지금 뭐 블로그에 보면은 이 영어 귀를 뚫었다는 후기가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왜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영어가 들릴까? 그것도 한 달 만에. 하루 30분 정도밖에 연습을 안 하는데, 그것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되는 일인지 한번 제가, 이론을,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영어가 들리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오쌤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가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글 속청 30일이면 영어 귀가 뚫립니다. 속청은 속도처럼 빠르게 듣는 뇌신경 연결 학습법입니다. 한국어 속청을 하면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전두엽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어 귀가 뚫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되면 모국어 귀가 생깁니다. 모국어를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한국어와 발음이 많이 다른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생후 6개월 아기는 영어 R과 L 발음을 구별하는데 생후 12개월이 되면 구별을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에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어 속청 흘려듣기를 매일 하면 이런 외국어 차단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국어 속청 30분 흘려듣기 30일이면 영어 듣기가 2배 정도 좋아집니다. 영어 듣기가 되면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영어 200단어를 구사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앵무새 들어보셨나요? 대충 영어 100문장은 200단어로 되어 있고 5분이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영어 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영어, 한국어 속청으로 즐겁게 시작하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오쌤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가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글 속청 30일이면 영어 귀가 뚫립니다. 속청은 속도처럼 빠르게 듣는 뇌신경 연결 학습법입니다. 한국어 속청을 하면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전두엽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과정에서 영어 귀가 뚫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되면 모국어 귀가 생깁니다. 모국어를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한국어와 발음이 많이 다른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생후 6개월 아기는 영어 R과 L 발음을 구별하는데 생후 12개월이 되면 구별을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에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어 속청 흘려듣기를 매일 하면 이런 외국어 차단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국어 속청 30분 흘려듣기 30일이면 영어 듣기가 2배 정도 좋아집니다. 영어 듣기가 되면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영어 200단어를 구사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앵무새 들어보셨나요? 대충 영어 100문장은 200단어로 되어 있고 5분이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영어 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영어, 한국어 속청으로 즐겁게 시작하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오쌤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가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글 속청 30일이면 영어 귀가 뚫립니다. 속청은 속도처럼 빠르게 듣는 뇌신경 연결 학습법입니다. 한국어 속청을 하면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전두엽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과정에서 영어 귀가 뚫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2개월이면 모국어 귀가 생깁니다. 모국어를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차단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어와 발음이 많이 다른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생후 6개월 아기는 영어 R과 L 발음을 구별하는데 생후 12개월이 되면 구별을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에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어 속청 흘려듣기를 매일 하면 이런 외국어 차단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국어 속청 30분 흘려듣기 30일이면 영어 듣기가 2배 정도 좋아집니다. 영어 듣기가 되면 즐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영어 200단어를 구사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앵무새 들어보셨나요? 대충 영어 100문장은 200단어로 되어 있고 5분이면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해도 영어 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영어, 한국어 속청으로 즐겁게 시작하세요. 머리가 좋아지는 도파민 대충 영어 오쌤입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가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됩니다. 한글 속청 30일이면 영어 네.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영어가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갈 텐데요. 그건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제 조카 애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데, 이 속청을 하고서 몇 달 만에 만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만화 영화를. 네, 사례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대구에 있는 아이인데요. 6주 만에
디즈니 만화 영화가 20%밖에 안 들리던 애가 95%를 듣게 됐어요.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아까 3, 4학년 애들은 영어 못하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잘하는 애예요. 6주 만에 95%나 들려서 자기가 대충 영화 홍보 대사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녹화를 해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영어를 처음 만났을 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이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영어 듣기 변화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토피아가 20% 정도 들렸는데 대충 영어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은 95% 정도 들립니다. 또 한국어 듣기 변화는 네, 놀랍죠? 카톡에다가 주토피아 다시 체크하라고 했더니 85에서 90% 정도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놀랍죠? 불과 한 달 반 만에 20% 정도 들리던 게 90%, 95%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저고요. 그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안경 쓰신 남자분이 그 뇌신경과 전문이에요. 신동선 대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써냈는데요. 이분이 아침 출근길에 한국어 속촉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영어 듣기가 또 2배가 된 분이에요. 직접 후기도 써주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덕분에 이제 뇌과학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한국 분인데 대충 영어 해가지고 영국 사람하고 미팅하면서 통역 없이 미팅을 서너 번 했다. 오른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 꿈도 영어로 꾼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지금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너무 좋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시고 저한테 이제 글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 며칠 잘 안 들려서 말하지 못함을 감추었지만 뿌듯함이 느껴졌고 그 뒤로 통역 없이 2~3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예. 영국 친구가 며칠 사이에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예. 이분은 60대 후반인데요. 한국어 속촉만 했는데 영어 동화하고 팝송이 2배 정도 잘 들리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대충 하는 거라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무사인데요. 외국 기업에다가 영어로 세무를 해주신 분인데 토익 LC 한 달 320점에서 370점 또 그 다음 달에는 405점까지 올라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가 할 때는 너무 꼼꼼하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대충 영어로는 설렁설렁 쉬면서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놀라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국어 속촉이 뭐길래 영어가 이렇게 들리게 되고 영어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4,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15,000개 학교,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음소 훈련, 패스트 포워드라는 음소 훈련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게 속촉하고 어떤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 포워드의 음소 훈련 학습법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요. 타임즈에도 이렇게 실렸고요. 뭐 뉴스웨이크에도 실렸고 너무 유명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어떤 학습법이냐?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초등학교 퍼킨스 트라이언 엘리멘터리 스쿨 여기서 57일 학습했는데 1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57일이면 2달이잖아요. 2달 공부했는데 1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교장, 바비 심마라는 교장이 이 학습법은 제가 36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해 본 방법들이 많겠죠. 36년이니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영어가 왜 안 들리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2개의 단어가 있어요. 2개의 단어. bad,
that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bad은 뭐 나쁘다는 얘기고 that은 아빠라는 단어죠. 보면은 앞에 B하고 D만 다르죠. 뒤에는 A, D 똑같잖아요. bad, that 똑같은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 하고 과학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앞에 B하고 D 발음이 0.04초밖에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0.04초면 100분의 4초죠. 25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25분의 1초. 네. 25분의 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1초에 25번, 1초를 25개로 쪼갠 25분의 1초 동안밖에 안 나는 거예요. B하고 D가.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걸 기계로 0.04초를 2배로 찍 늘렸어요. 그래서 자음이 잘 들리게 해서 영어를 잘 들리게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패스트포워드의 특허 기술, 음을 늘리기, 음을 강조하기 이런 거죠. 네. 그래서 0.04초, 25분의 1초밖에 안 됐던 자음을 2배로 0.08초로 80ml초로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듣게 만든 거죠. 배다고 대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영어가 되겠어요? 하나는 나쁘다는 뜻이고 하나는 아빠라는 뜻인데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면 영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잘 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있는 B와 D를 구별하는 이 자음이 0.04초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음을 늘려서 0.04초를 0.08초로 2배나 늘려서 잘 듣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일 학습했는데 1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잡지에도 세계 유수의 잡지에도 나왔고, 네. 미국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4,000개 이상의 초등학교, 전 세계적으로 15,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300만 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 학습법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0.04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근데 이걸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속청을 들어봤습니다. 속청.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왜 들리느냐? 이 짧은 0.04초를 0.08초로 느껴지게 만드는 훈련법이 한국어 속청입니다. 한국어를 2배, 3배, 4배, 6배로 빨리 듣는데 왜 영어가 들리느냐? 청각이 빠른 속도 2배, 3배, 4배, 6배로 듣는 빠른 속청을 통해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0.04초, 영어 단어에 쓰이는 자음의 소리의 길이가 0.04초, 25분의 1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단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 속청 훈련하니까 청각이 예민해져서 0.04초를 0.05초, 0.06초, 0.08초 2배나 늘려서 듣게 했던 음소 훈련처럼 속청이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30일 만에 영어 귀가 뚫린다는 겁니다. 아까 사례에서 어떤 친구는 6주, 어떤 친구는 한 달, 어떤 친구는 2달이었는데 예, 한 달, 2달 만에 영어 듣기가 는다는 거예요. 영포자도. 청각이 바뀌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영어가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영어가 이 50단어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50단어가 안 들리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안 뚫리기 때문에. 예. 프렌즈 15,000단어 중에서 81%가 350단어예요. 네. 예. 아까 클라스는 습득이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How do we acquire languag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네. 말하기 연습은 공부가 아니다. 화장실에서도 연습하고 운전하면서도 연습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사람에 관계없이 유일한 방법은 컴프레hensible 인풋이다. 말하기는 아웃풋이고 듣기가 인풋이에요. 말하기는 의식적인 과정이고 듣기는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말하기는 어려운 외국어에 필요한 3,000시간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1시간 채워도 10년이 걸려요. 그러나 듣기로는 3,000시간을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라센 박사의 습득이론, 영어는 공부가 아니고 습득이다.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말하기가 소용이 없다? 말하기는 아웃풋이에요. 의식적인 과정이에요. 듣기는 인풋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아웃풋, 인풋 얘기를 하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득 이론의 관건은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을 하라는 건데 인풋을 하는 첩경은 귀가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80%를 차지하는 원어민들의 영어의 8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영어의 반밖에 안 되는 350단어가 80%다. 그리고 50%는 50단어밖에 안 된다. 이 50단어가 안 들려가지고는 영어가 습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왜 안 들리느냐? 말씀드렸죠? 0.04초 때문에 안 들린다. 네. 0.04초. 근데 한국어 속청이 이 0.04초를 0.05초, 0.06초, 0.07초 점점 더 길게 느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2배, 3배, 4배, 6배로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이 영어의 that과 that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미드의 50%를 차지하는 50단어, 80%를 차지하는 350단어가 들려서 습득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네, 그게 크라센 습득 이론의 핵심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습득 이론. 말하기는 학습이 아니다. 말하기는 아웃풋이거든요. 듣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속청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크라센 습득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음소 훈련, 한국어 속청 이런 걸 통해서 0.04초의 비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쯤 됐는데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습득이론,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 습득이다. 말하기는 아웃풋이다. 영어는 comprehensible input,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